자, 이제 이슈를 풀어보는 시간이고요. 메리츠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뭘부터 얘기를 할까요? 화면에 정리된 타이틀이 있으니까. KSP 바닥은 과연 어디인가? 어디입니까? 어제 지수 바닥을 정확하게 맞히는 전문가는 제가 한 번도 뵌 적이 없습니다. 뭐 그게 의미가 있을까 싶고. 없죠. 예.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시장에서 느낄 수 있는 어떤 그 체크 포인트, 체감, 회자되는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짚어보면 금주가 저점, 단기 저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주초에 보면은 개인 투자가들이 거래소하고 코스닥 양시장을 갖다가 급하게 매도하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시장에서 나돈 이야기는 뭐 종합이 2,000포인트 간대더라, 뭐 2,100포인트래더라, 그게 바닥이라, 그런 이야기, 그런 불안 심리가 아주 그냥 팽배해지고 네. 거래는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 상태에서 호가갭도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저가 매수 하시려고 하는 분들 보면 밑에 대놓고 있으면 한순간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반대로 또 잡으시려고 하는 분들은 몇 호가를 위로 올려서 잡아야 되는, 지금 이렇게 거래가 급감한 상황에서는 서로 눈치 보기가 가장 심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국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시장이 좀 방향을 바꾸는 경향을 저희가 과거에 많이 봤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지금 보면은 나스닥이 바닥에서 한 10% 정도 올랐죠. 네. 전일 그 월가에 스티펠이라고 하는 투자은행에서 한 표현이 S&P 500이 전형적인 3파 하락을 끝내고 네. 이제는 그 썸머 랠리를 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공감이 가는 게요. 고점에서 1차 하락 충격했을 때는 그냥 쇼크죠. 네. 그리고 반등을 약 11%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긴가민가 하다가 이제 2차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때는 이제 수용을 하게 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이게 이제 하락을 하는구나. 모두 다 죽는구나. 그리고 7% 반등을 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6월에 들어서는 이제 완전 폭이 굴복하는 상태가 돼갖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로 거래 없이 쭉 떨어졌거든요. 그 와중에 또 중요한 것은 스마트머니라고 할 수 있는 인사이더 지표가 네. 상당히 급증을 하는 모습을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도 개인들이 투매에 나섰던 그 다음날 특징이, 재밌는 게 외국인 매도하는데 개인들이 매수를 합니다. 아마 스마트머니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나라 지금 우려하고 있는 경기와 관련돼서 지난주에 경기 선행지수가 일단 반전하였습니다. 그리고 6월 수출입 동향 긍정적으로 다시 돌았고요. 네, 어제 삼성전자 실적도 긍정적으로 돌았죠. 그리고 이제 또 기대해 볼 만한 것은 19일 날 제네디 앨런 미 재무장관이 우리나라 방한을 했을 때 한미 통화 수합과 관련된 좀 선물을 주게 되면은 환에 대한 좀 우려도 해소되지 않을까. 심리적으로.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면은 삼성전자, 뭐 SK 하이닉스,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형주들이 바닥에서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제 뭐 일단 썸머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국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전일 그 미팅 나가서 들은 이야기들은 보면 우리가 너무 많은 지표를 체크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심지어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경우엔 대체적으로 시장이 바닥인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큰 흐름으로 봄만 하더라도 미국 국채금리 오른다고 그 걱정. 국채금리가 내려가니까 이제는 또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또 걱정. 그렇게 너무 지표에 매몰되지 마시고요. 네. 큰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이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가 메리트가 부각될 수 있는 국면. 그리고 인플레를 잡기 위해서 금리는 어쩔 수 없이 올릴 수밖에 없는 국면이기 때문에 그런 굵직굵직한 것을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 이 국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소중한 종목이 향후 성장성이 담보되어지고 있는 저평가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 국면에서는 너무 분위기에 휩쓸리지 마시고, 추가 매수가 부담이 되시는 분이라면 현재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하셔도 유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한테 하시는 말 같아가지고 너무 많은 거 보지 말라. 네. 저야 이제 방송을 해야 되니까 아침에 별의별 걸 다 보거든요. 지금 이제 다이어트가 잘 되어 있으니까요, 시장이. 네. 그렇죠. 중요한 거는 뭐 기업이죠, 기업. 네. 뭐 매크로나 스트레치스트는 그 영역에 계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그렇죠. 자, 기업 전문가시니까 뭐 기업을 오늘 또 봐야 되겠죠.
어떤 기업을 들여다보고 계시는지. 뭐 최마 앵커도 이 회사 매출 이번 주에 기여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요? 네, 설마. 하이트 진로입니다. 아니 이번 주에 요즘 이상하게 아까 제가 멘트 드렸잖아요. 네. 저로 코로나를 피해갈 수 없었기 때문에 확진된 이후에 이상하게 피곤해요. 그래갖고 모임이나 이걸 갖기가 굉장히 어렵죠. 평일날은 또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아침에. 자, 일찍 회사 실적에 기여를 못했는데, 자, 이 회사 주주, 네, 다 아시고 계시는 거고 내용을 조금 하나씩 뜯어볼까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는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분기별 그 계절적인 매출 성장이 2분기, 3분기로 갈수록 좋아집니다. 겨울 되면 당연히 좀 날이 추워지니까 맥주 소비가 줄겠죠. 네. 그래서 이제 하이트 맥주 요즘 이제 그 젊은이들한테 테라로 많이 어필이 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진로 소주 국내 굴지의 주류 업체이죠. 그래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이 업체가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은 소주 출고 가격이 2월달에 7.9%가 올랐고요. 네. 맥주 출고 가격도 3월달에 7.7%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사실 이렇게 맥주 출고가를 인상한다라고 하면 사재기를 합니다. 사재기를 했기 때문에 1분기가 너무 가수요가 반영이 된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는데 사재기를 해봤자 전체 생산 물량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2분기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어지고 있는데요. 지난 5월 17일서부터 6월 17일까지 주류 유통시장의 출고량이 5월달보다도 아니 4월달보다도 30%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사재기가 아닌데도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증가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지금 보면 하이트 진로가 상당히 마케팅을 잘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그 90년대 하이트 맥주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X세대가 메인 소비층이었는데 X세대한테 100% 안반수 하이트라고 하는 걸 어필하면서 시장 점유율을 늘렸고요. 그러고 나서는 카스를 히트시키면서 카스는 M세대한테 어필이 되었고요. 2019년 이후에 어필되어지고 있는 브랜드는 테라죠. 지금 강남인 같은 경우 보면은 맥주는 100% 테라, 소주는 100% 진로만 취급하는 음식점들이 늘고 있습니다. 네. 시장 점유율이 그렇게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그쪽 상권은 주 고객층이 MZ 세대입니다. 우리가 MZ 세대를 무시할 수 없는 게 현재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MZ 세대 인구 비율은 35.2%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점점 사회활동하게 되면서 지갑이 두터워질 것이고 예를 들어서 10년 후만 된다 하더라도 MZ세대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6.9%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MZ세대를 타겟팅한 이 펀 마케팅이 아주 잘 어필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일본 같은 경우 캐릭터 시장에서 히트쳤었던 게 키티라고 하는 네. 분홍색이 있죠. 시청자 중에서 가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보면은 두껍상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파란색에서 진로 두꺼비 로고가 되어 있고 네. 여성분들 취향을 맞춰서 분홍색 두꺼비까지 있죠. 이게 펀 마케팅인데 이게 상당히 좀 어필이 잘 됩니다. 그 1층을 들어갔을 때 1층에는 소맥 자격증도 주고요. 그리고 이제 뭐 두꺼 포토샵이라고 해서 포토샵 서비스도 해주는데 네. 이 1층이 들어가시려고 하면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이 두꺼비를 팔로우를 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간접 마케팅이 강화가 될 수 있는 거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굿즈 매장이라고 하죠. 이 네. 캐릭터 상품들이 현재까지 약 80여 종이 나왔습니다. 뭐 키홀더서부터 슬리퍼, 가방, 모자, 뭐 컵, 기타 등등 많이 했는데 특히 이제 요즘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게 그 진로 같은 경우 디스펜서라고 해서요. 소주병 위에 꽂아갖고 뭐 3분의 1이냐 반이냐 누르게 네. 되면 그걸 조절해 주는 이 오. 디스펜서 제품이 상당히 또 MZ 세대한테 어필이 되어 희한한 게 다 있군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저희 X세대 그 386세대 같은 경우는 음식점에서 많이 있었던 게 이렇게 수저로 많이 또 이렇게 뻥 소리 나면서 하지 않았습니까? 오프너 대신에. 예, 예. 네. 근데 이제 지금 보면은 그 테라 같은 경우 새로 나온 오프너가 품귀 현상입니다. 오프너 형태가 숟가락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이 펀 마케팅이 유효하게 되면서 테라의 시장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는 점이 긍정적이고요. 이런 그 테라면 테라 그리고 또 지금 보면은 오비에서
새로운 OMG라고 하는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OMG 요? 경쟁사인 OMG. 네. 신세계 LB에서는 올 봄에 렛지라고 나왔는데요. 이 제품들의 특징은 발포 맥주입니다. 발포 맥주라고 하는 것은 메가의 함량이 적습니다. 그러니까 원재료가 적게 들어가죠.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탄산을 기타 주류로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류세가 적게 부과가 되어지기 때문에 네. 판매 가격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갑이 얇아진 젊은 분들을 타겟팅을 해서 이 발포 맥주 시장이 커지고 있는데 이 발포 맥주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것이 하이트진로이죠. 네. 필라이트. 어. 귀여운 코끼리 캐릭터 그려져 있는 네. 그것도 그 맛에 따라서 네 종류가 나오고 있는데 이 발포 맥주 시장 얇아진 지갑에 어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외에도 하이트질러가 생수도 유통하고 있는데 생수도 쏠쏠하게 장사가 잘 되고 있고 보리 음료도 잘 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요즘 젊은 분들 보면은 뭐 하이볼이다 뭐다 해서 이렇게 토닉워터 소비가 많이 늘었습니다. 도수 높은 술과 칵테일에서는 토닉워터도 늘었기 때문에 이런 그 원재료 비중이 낮은 것 부분에 매출이 올라오는 것도 긍정적이고요. 그래서 지금 2분기, 3분기 날도 더워지고 매출이 긍정적으로 증가를 하면서 최근 보면은 주가가 그 시장이 불안했기 때문에 좀 차익 실현성 매물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지금 반전을 한다 하더라도 차익 매물과 관련된 출의 우려가 많이 줄어든 상황이고요. 수급을 놓고 봤을 때 외국인도 지속적으로 매수가 유입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이미 좀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으로 보이기 때문에 공략하셔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네요. 가격이 많이 주가 많이 내려와 있네요. 그 뭐 화물연대 파업 우려도 뭐 반영이 여러 가지 됐는데 뭐 경기하고 하이트 같은 맞물리고 경우는 자체 물류망이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을 안 받습니다. 네. 요즘 뭐 억눌린 여러 가지 그 상황들, 뭐 불쾌지수도 올라오고 날씨도 더워지고 뭐 간단하고 이제 합리적인 주류 문화. 요즘 위드 코로나로 회식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뭐 이게 마시고 죽자 이거는 네네. 요즘 문제 아닌 것 같고. 어찌됐건 간에 우리나라의 주류 소비 시장은 뭐 전 세계에서 또 알아주는 네. 흥을 아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기업이 주목을 받을 만한 시점인데도 이제 여러 가지 맞물려서 많이 떨어져 있고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네요. 매력도가 좀 있어 보이는데. 네, 뭐 지난주에 CJ 대한통운이다 이렇게 네. 편한 것들. 괜찮은 것 같네요. 네. 안 보고 있었다가 하도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시장이 순환이 빠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매매 대응하신다라고 하면 단기 목표가는 33,000원 돌파하면 한번 실현하셨다가 네. 다시 조정 때 편입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손절가는 종가 기준으로 29,500원 대응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하이트진로까지 오늘 들어봤고 다음 주부터 저희가 또 개편을 하기 때문에 이수철 이사님은 시간이 안 맞아가지고 네, 장중에는 어렵습니다. 네, 장중에는 조금 곤란하셔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고 좀 쉬셨다가 다시 저희가 코너 마련하면은 모시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 증권 어디 갔죠? 네, 메리츠 증권 영업부 금융센터 이수철 이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